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예.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위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위암 수술에 이어서, 우리 흔히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만나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 완치될 수 있느냐, 약물 치료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몇 기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위암을 치료하면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복강경이나 개복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치료 못하는 그런 아주 심한 단계의 위암도 있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경우는 뭐 나중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물론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도 치료는 됩니다만 우리가 임파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병기가 몇 기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임파선을 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초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 일기에 맞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개복 수술하게 되면 이제 수술 후에 병기가 나오거든요. 몇 기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수술 전에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거든요. 내시경 소견이나 아니면 단층 촬영 찍은 소견을 가지고 어림잡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그걸 임상적 병기라고 하는데 그 예측한 병기가 수술 뒤에 조금 들어맞는 경우가 조금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측하는 병기이기 때문에 수술 뒤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수술 전에 몇 기냐, 몇 기라고 생각하냐, 뭐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걸 뭐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일단 뭐 예측은 그렇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병기가 정해지거든요. 우리가 수술했을 때 병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어, 여기 있네요. 우리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게 되면 위암 조직이 나옵니다. 위장 조직이 나오고 그 조직에 따라 조직을 이제 현미경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층, 장막 하층,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 얼마 정도 깊이까지 침범했느냐를 가지고 일단은 그 단계를 하나 정합니다. 이 위암의 침범도에 대한 단계를 정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점막 하층이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 장막 하층, 장막층 또는 뭐 주변 장기까지 정하느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계를 나누고요. 또 하나는 임파선에 몇 개나 전이가 갔느냐를 이제 또 개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보통 복강경 수술이나 위암 수술, 개복 수술 했을 때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는 좀 임파선 개수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16개, 20개 이상 나오게 되고 개복 수술하게 되면 뭐 보통 20개, 25개, 30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임파선을 어떻게 떼느냐? 여기 보시면 위장 주위에 여기 붙어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또 위장을 이제 제끼고 나면 요 위에 대동맥 주위에 임파선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청소해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해 내면 임파선이 이제 수술했을 때 토탈 몇 개의 임파선이 채취됐는지 청소됐는지 개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 다섯 개의 암세포가 전이됐을 수 있잖아요.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전이되는 임파선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보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은 임파선을 이제 다 청소해 내 가지고 그 중에서 개수를 세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임파선을 적게 뜯어내 가지고 또 뭐 개수를 세면 남아 있는 임파선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림프절 청소술이라고 하는 게 림프절을 많이 이제 청소해낸다, 깨끗하게 청소해낸다고 해서 청소술이라고 그 청소한 개수 내에서 몇 개가 전이됐냐에 따라서 또 림프절이 한 개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뭐 6개, 7개에서 15개, 15개, 뭐 16개 이렇게 개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위벽의 침범도 점막이냐, 점막 하층이냐, 근육층이냐 그 정도랑 림프절에 몇 개나 갔느냐를
복합시켜 가지고 병기를 정합니다. 이렇게 병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병기가 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 하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랑 개수가 몇 개가 있냐? 여기 뭐 점막층에 점막 하층에 있으면서 개수가 0개다. 하나도 안 같다. 그러면 1A, 1A라고 1기라고 하죠. 1기고. 그런데 점막이나 점막 하층인데 임파선의 개수가 1개, 2개 같다. 그러면 1B, 1기 B다. 더 같다. 그러면 2기 A다. 이렇게 개수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보면은 1기, 2기, 뭐 2A, 뭐 2B, 3A, 3B, 뭐 3C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4기는 없죠. 4기는 여기에 표에 안 들어가도 어디 다른 간이나 폐나 이런 복막전이라든지 아니면 임파선 중에서도 멀리 있는 임파선이 있습니다. 위장에서 멀리 있는 임파선, 대동맥 주위라든지 아니면 후복막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임파선이 가 있으면 우리가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기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수술 뒤에 뭐 수술하고 빠르면 4일 뭐 이쯤 되면 이제 조직 검사가 나오고 그 조직 검사에서 위벽의 침윤도 뭐 근육이냐 점막층이냐 이런 거 나오고 개수 몇 개 나오고 그러면 합쳐버리면 방금 드린 표처럼 병기가 나옵니다. 그 병기에 따라서 또 물론 예측이긴 한데 하지만 많은 경험 이게 환자가 위암 수술을 많이 했는 병원일수록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에서 아까 말했던 1A나 1, 2B나 뭐 2기나 3기 이런 환자들이 쭉 장기간 5년에서 10년 계속 지켜봤을 때 얼마나 살고 얼마나 죽느냐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오게 되죠. 그 통계를 이제 우리는 믿고 왜냐하면 이게 경험한 거니까요. 통계를 믿고 앞으로 수술하는 사람도 이 통계에 거진 대부분 맞게 그 확률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병기가 나오면 선생님은 1A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거는 완치된다. 아니면 선생님은 뭐 3기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추후에 재발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충 우리가 이제 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생존율이랑 우리나라의 생존율, 특히나 또 제가 있는 병원에서 장기간 수술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국제적 생존율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 임파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보다는 좀 왜소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더 용이하고 그래서 수술의 완성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근치도가 외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흔히 우리 위암 치료 성적 그러니까 장기간 5년 생존율이 해외에서 나오는 생존율보다는 조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1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93%쯤 되거든요. 93%쯤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장기간 쭉 수술한 사람들 보면은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99%입니다. 거의 한 명 정도,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뭐 5년 안 살고 못 살고 재발하거나 그러지 거의 대부분 5년은 넘게 다 5년 넘게 완치돼서 살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죠. 1기 B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는 88%인데 우리 병원은 이제 98.6%. 우리나라 병원들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또 이렇게 병기가 나오게 되면 이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2기 같은 경우에는 뭐 81%, 86, 뭐 2B 같은 68%, 뭐 3기는 54%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4기 같은 경우에는 4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말기에 속하게 되죠. 말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4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뭐 저희가 보기엔 한 20%
전후입니다. 20% 전후, 20%안 되는 경우도 많고 20%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국제적인 데이터는 뭐 더 낮죠. 5%에서 14%쯤 되고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외과 의사들이 주로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 쪽이 이제 진행되는 게 뭐 2기, 3기, 4기 이런 환자들은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1기 환자분들은 이게 오래 사시잖아요. 이 완치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기 때문에 개복 수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개복 수술 데이터거든요. 복강경 수술 데이터는 아직 이제 장기간 개복 수술만큼 아주 긴 장기간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의 생존율도 개복 수술의 버금갈 만큼 낮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아까 3, 4기처럼 예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더 예후가 좋도록 더 오래 또 생존율을 더 올리려고 외과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더 림프절 곽청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뭐 복강내 항암치를 어떻게 할까? 항암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이 생존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예,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위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 뭐 병기가 어떻게 되고 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완치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자주 하셔서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의 어떤 통계 자료와 국제 자료 그리고 병기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